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제가 방금 속보로 국정원이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죠. 속보는 속보 그 자체 속도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방송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속보를 쏘고 나서 또 보니까 박지원이가 오히려 국정원과의 전쟁을 벌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름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그런 전략을 펴는 거겠죠. 국정원의 고발에 안보 장사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데,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 하면서 그런 사실 없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 박지원이 차라리 이 말 안 썼으면은, 차라리 다른 말로 둘러댔으면은 박지원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말을 엄청나게 실수했어요. 뭐냐, 국정원에는 생산된 첩보는 없고 다른 생산처에서 전달된 첩보만 보관하면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국정원 직원 한둘이 합니까? 국정원은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분석하는 데입니다. 특히 분석이 더 중요하죠. 더군다나 청와대 회의 기록이라든지 또는 대북 관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생산대에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자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박지원이 잘못한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거 보고 되게 웃을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 쓰지 마시라, 안보장사 하지 마시라면서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도 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나갈 때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아직도 박지원과 내통하는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박지원은 그렇게밖에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박지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 하고 딱 이 워딩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국정원 직원한테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협조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박지원 정도 되면은 그 안에 협조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 박지원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남 인맥. 국정원이 호남 인맥에 장악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인맥들을 믿는 모양입니다. 박지원을 고발한 국정원 측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삭제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고발했다거든요. 그럼 박지원은 국정원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첩보를 주거나 협조를 할 것을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강공책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원 엄청나게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쟁은 양측의 말이 누가 맞느냐, 진실 게임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현직 국정원이 이깁니다. 왜냐, 그 당시 정보나 첩보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자기 끈앞풀이 거기서 보고 읽어주는 것을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 국정원장 쪽입니다. 자, 이게 정말 재밌는 게임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방금 전달해드린 속보, 국정원이 박지원과 서훈을 고발했다, 이 장면 뒤에 붙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정말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속보 전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6일입니다. 대검찰청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즉 직권남용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뭐냐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맡으면서 싹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국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중요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있어서
그 문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국가안보실에서 어떤 지시를 했고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싹 사라진 겁니다. 박지원이 싹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범죄는 국가정보법 위반, 즉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을 적용했지만 이것은 적국을 이롭게 한 여적죄, 이적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좀 더 큰 여죄가 밝혀지면 박지원은 평생 햇빛 보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법 위반,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도 국정원장은 구속되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례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나 서훈 이 사람들 굉장히 수상한 점이 많았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고발을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이제 입이 백가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정원은 그리고 이 두 전직 원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시작인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국정원은 현재까지의 혐의 중에서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서훈이나 박지원이 저질렀던 일들을 전부 다 파고 들어가면 전부 문재인하고 같이 엮일 것이고 서훈은 더군다나 국가안보실에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훈 역시도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고 박지원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 기술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주었던 USB,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을까? 이것은 지금 현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의 기록관도 도대체 그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특히 거기에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즉 요즘은 비트코인을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내용 등등등 이름 말할 수 없는, 전에도 몇 차례나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한다 하더라도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USB에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큰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대북 송금 기술자 1인자가 누굽니까? 박지원이죠. 대북 송금으로 실행까지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실력자죠.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까지도 파고 들어간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인간적 특성입니다. 저 사람은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회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박지원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반전이고 역전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박지원 자기도 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협조해주고 대신에 딜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박지원이 지금 여기에 걸려가지고 국정원으로 고발당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제부터 뭔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박지원부터 걸려 들어가는군요. 하여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상 긴급 속보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기절 초풍할 일이네요. 문재인이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한테 건넸던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19대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USB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 그 기록물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검색도 안 되고 아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꿀꺽 삼켜버렸는지 아니면은 막 그냥 기록물이고 나발이고 그냥 없애버렸는지 김정은한테 전달하고 나서 그냥 가물치 콧구멍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USB에 담긴 내용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분류했거나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자료의 행방 문재인이 직접 자백하지 않으면 이건 형사고발해야 되는 수준 같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라고 있습니다. 한변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달 7일에 윤석열 정부의 USB 관련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을 수만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찾지 않을 리가 없죠.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주와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북한의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USB를 전달했고 여기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는데, 그런데 북한과 공유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고 한반도 미래의 신경제 구상이 담겨져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국민들한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를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이라고 공약한 바가 있다. 이에 당시 USB 안에 담겨있던 파일과 동영상 자료 전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한다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는 2018년 5월 30일 같은 날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USB에 한국의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했다면서 관련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문재인한테 직접 확인했다는 거죠. 자, 당시 김의겸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문재인은 USB에 대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었다.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USB에 담겨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자, 발전소 내용이 담겨 있다. 거기까지는 김의겸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발전소 내용이 담겨 있으면 발전소 도면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 외에 그 당시에 떠돌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사일 설계 도면, 잠수함 설계 도면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나왔었는데 지금 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감춰두거나 아니면 없애버렸을까요? 이에 윤석열 정부의 답변기관으로 선정된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달 16일 정보 공개 청구 외 부존재 통지서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자, 대통령 기록관은 2018년 4월 27일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때 USB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기록물은 USB에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자료도 제19대 대통령 일반 기록물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정보 부존재를 통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즉 대통령 기록관이 문재인이 퇴임 직전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던 자료에서 북한 김정은이한테 넘긴 USB에 담긴 자료가 없다고 답을 한 셈입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해당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여부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가 해당 USB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다면 이 자료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테고 30년, 15년 이렇게 공개 안 되는 건 아는데 검색이 안 되면 공개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검색이 안 되니까. 아예 없으니까. 구주화 변호사는 오늘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전했다고 밝힌 USB 자료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는지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즉 문재인 혼자 알고 있으면 문재인만이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남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는데 왜 자료를 남기지 않고 북한에 USB를 전달했는지도 모르겠다. 남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면은 자료를 남겨야 되고, 그렇죠, 좋은 내용인데, 그리고 국민한테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국민한테 공개 여부는 놔두고, 그건 뭐 문재인은 본래 그런 거는 가물치 콧구멍이니까 놔두고 왜 자료를 남기지 않고 북한에 USB를 넘겼을까요? 이렇게 되면 온갖 억측이 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료가 없느냐? 이게 몽땅 사라져버리면은 앞으로 북한과 회담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도대체 전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교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뭔가 엄청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바로 비트코인 아닙니까? 비트코인 어려울 것도 전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메일 주소하고 암호만 있으면 비트코인은 그냥 전달됩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이 원래 그런 범죄에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트코인 해킹해가지고 짭짤하게 돈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보자 이거예요. 뭘 봐야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 많은 분들이 뜯으셨던 내용, 잠수함 설계 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 갑자기 발전하던데 그 도면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패스워드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지스함 설계도면과 잠수함 설계도면도 넘어갔다고 이야기가 막 나오던데, 물론 그게 낭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혹이고 낭설임이 입증되려고 그러면 봐야 되잖아요. 보여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만약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고 그 목록에서 빼놨다면 목록에서 왜 제껴버렸는지, 그리고 기록물로 지정은 했는지, 이런 모든 사실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은 틀림없는 간첩이네요. 저렇게 보니까 100% 간첩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면 입증하세요. 당장 USB 어디 갔는지, 그리고 USB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기록물로 보여주세요. 그나마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거짓말짜리라도 꺼내놔야지. 그것도 꺼내놓지 않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꽁꽁 감추어버리면은 그게 전직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이상 속보 전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 탕서 정광용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하루가 다가올수록 문재인의 과거가 드러나는데, 문재인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아주 말살시켜서 생사람을 총살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행, 이거 분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직전까지만 해도 귀순 진정성이 없어서 돌려보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 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랑 같죠. 그런데 눈을 가리고 포박까지 하면서 송환할 때 자해의 위험이 있다는 정부 측의 판단이 작용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나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국민한테는 이야기하고는 송환할 때 자해 위험이 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죠. 정부가 제대로 된 호송 준비도 없이 귀순 어민의 신병 확보 닷새 만에 황급히 북한으로 돌려보내면서 심지어는 강제 북송 주체까지도 못 정해가지고 우왕좌왕 하면서 방향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당연히 군이 귀순 어민을 송환해 줄 줄 알았는데 국방부는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소환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이런 것이 새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문재인은 양산에서 어떤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처음에는 군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군이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 차원에서 그러는 건 안 된다. 어디까지는 민간인이죠.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쯤에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거기까지 데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공동경비구역 JSA가 이 일을 했죠. 그런데 이 JSA 역시도 군 계통에는 보고를 안 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직보를 했는데, 이거는 군인으로서 완전히 지휘계통을 무시했기 때문에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눈 감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송환 북한 주민이 민간인이지만 자해 등 우발 상황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전달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상부가 어딥니까? 청와대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국방부에다가 또 경찰 특공대에다가 또 공동경비구역 JSA에다가 온갖 데다가 다 강제 북송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결국 귀순 어민들은 포성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귀순 어민들은 북송 사실을 몰랐고 한 어민은 안대가 풀리고 북한군이 보이자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해 귀순 어민을 납포한 지 닷새 만에 돌려보내는 모든 과정이 사실상 북한 눈치보기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지 사흘 만인 11월 5일 문재인이 먼저 어민과 선박까지 인계하고 싶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서 북한 눈치보기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 날인 6일날 북한은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했고 7일 귀순업의 강제 북송이 이루어집니다. 제뒤에 그 스케줄이 나올 겁니다. 그 당시 이 사실이 극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김유근의 핸드폰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장 문자가 딱 잡힙니다. 이게 잡힘으로써 확 드러나게 됐죠. 그러자 언론들과 국민들은 깜짝 놀래버렸고, 그때 서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당초 추방한 이후인 오후 4시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추방 전 언론 노출로 20분 앞당긴 3시 30분에 언론에 노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자가 기자 카메라에 덜컥 잡힘으로써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이 공동경비구역의 대대장 이 중령에 대해서 당장 네가 어떻게 국군 지휘계통 합참의장이니 국방부 장관이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 하니까 당장 조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조사 결과 역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린 사건이 뒤늦게 확인됩니다. 혐의가 어떻게 없습니까? 당시 국방부 감사관실은 일선 대대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청와대 안보실로 민감한 사안을 직권 행위를 기강회의에 해당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했을 뿐더러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이 개입해서 북한 주민을 서둘러 강제 북송하게 한 데 이어서 이 JSA 대대장 A 중령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A 중령이 탈북 어민 북송 계획을 전한 직보 사건은 2019년 11월 국회에 있던 김유근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이것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같은 달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 행위가 적절한지 감사를 실시했고 이 중령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이를 지휘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군인 본분을 저해한 기강 문제로 규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 민감한 사항을 대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지침에 반한 행위라고 하면서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용 통신 장비로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안을 공유한 것 역시도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A 중령에게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서면 경고는 군 인사법상 경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치입니다. 군 소식통은 결국 국방부 감사 결과를 이해해보다가 사실상 뒤집은 결과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작사 징계위원회는 A 중령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김유근 차장하고 공유한 사실이 군사 기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지작사 징계위원회는 또 유관기관인 안보실의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으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은 이 A 중령이 군인지휘 및 복무기본법과 국방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김유근 차장과 이 A 중령이 대통령 경호실과 8군단에서 함께 근무한 점을 들어서 A 중령의 직보를 연고에 의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몰랐던 내용을 직보를 한 것은 보고체계나 관행으로 볼 때 지휘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행위임이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혐의 처분이 나자 당시 안보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 패식 논란. 군대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대를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거기다가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 합참의장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군 서열 1위이자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납포하지 말라는 안보실 차장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군의 위계질서 문란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안보문란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보문란,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육은 이사장에게 거취를 분명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군인 공제의 이사장으로 낙하산을 타고 딱 날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준 대가입니까? 어쨌든 아직도 군인 공제의 이사장으로 앉아서 군인의 복지를 돕는다는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냐면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합참의장 조사가 문재인의 지시였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후 추가적인 일이 더 있었는지도 실토를 해야 할 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총체적 안보 균열을 조사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합참의장 조사 문제 등 모든 사항,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여보겠다는 겁니다. 안보문란 조사 태스크포스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 김정은 심기 살피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USB도 조사해야 되겠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드러나는 사실들을 볼 때 법적인 문제는 일단 법에서 처벌할 겁니다. 그것은 믿겠는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 사람이 인간이냐, 저런 사람이 사람이냐, 자기 자식이 그렇게 돼도 그렇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문재인한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칭 인권 변호사에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없고 악마만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